안녕하세요. 카랩 이광환입니다. 저는 지금 기아 더 뉴 K3를 만나러 왔습니다. 요즘 나오는 차를 보면 전부 뭐 SUV 아니면 전기차 혹은 소나타 아니면 아반떼 이런 차들이잖아요. 그리고 아반떼만 하더라도 7세대 CN7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죠. 기아 K3 페이스리프트예요. 당연히 주목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움을 더했을 거란 말이죠.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같이 구경해 볼까요? 딱 봤을 때 기존 K3보다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하나로 묶었죠. 뭐 이런 건 요즘 많은 신차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. 신규 로고가 적용됐죠. 요거는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로고보다 한 5,000배 정도 멋있다고 생각해요. 연결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는 크롬을 하나 더 뗐습니다. 쫙 이어지게끔. 야, 이게 보면 이 호라이코 그릴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가 쫙 저기까지 뻗어 나가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. 쫙. 오. 준중형 승차의 크기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커 보이죠. 앞으로 쐐기처럼 딱 꼬꾸라지는 느낌도 강조되어 있고요. 뻗어나가고 앞으로 싹 내려오고 모아지고. 기존에는 그 가운데 프로젝션 타입으로 동그란 눈동자가 하나 있고요. 양 옆에 4개의 점이 박혀있는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리플렉션 타입으로 바뀌었고요. 이렇게 쭉 일자의 선으로 주간주행 등을 처리했습니다. 멋있네요. 그리고 사진으로 본 것보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패턴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크롬 장식을 통해서 디테일이 사진보다는 많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 역시 차는 사진보다 실물로 봐야 돼요. 앞범퍼도 바뀌었죠. 기존에는 동그란 원형 안개등이 박혀 있었다면 지금은 헤드램프처럼 리플렉터 타입으로 여기 양쪽에 이렇게 송곳니처럼 숨겨뒀네요. 멋있다. 기존보다는 여기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요. 안으로 쑥 들어간 것도 그렇고 들어간 걸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입체감이 대폭 강화됐습니다. 기아차에서는 여기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뭐 전투기 날개다라고 보도자료에 써놓긴 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처리는 다른 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뭐 모티브도 그렇고 그렇게 새롭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. 이 페이스리프트 범주 안에서는 상당히 잘 개선을 했네요. 이런 처리들 멋있다. 이런 파팅 라인을 따라서 크롬 장식으로 연결되게끔 한 이런 장식들. 오. 휠도 지금 디자인 바뀌었죠. 신규 적용된 휠이고요. 크기가 17인치네요. 17인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리어 램프가 많이 바뀌었죠. 우리 그 스팅어랑 스팅어 마이스터가 있잖아요. 걔도 스팅어를 구입하신 분들이 스팅어 마이스터의 리어 램프를 떼다가 장착이 가능하시더라고요. 얘도 아마 외형은 똑같은 걸로 짐작이 돼요. 지금 제가 두 대를 비교해 놓고 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이 파팅 라인은 비슷해 보여요. 그래서 아마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외형은 똑같지만 이 안쪽 디테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앞에서 보여드린 주간주행 등처럼 선으로 많이 처리를 했죠. 뭐 중간중간 끊어놓기도 했고요. 여기는 또 두 줄로 처리를 했습니다. 헤드램프 위쪽 면에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한 디테일이 있었잖아요. 그게 이 두 선 사이에도 들어가 있네요. 이거는 진짜 가까이 봐야 보인다. 원래 방향지 시등이 범퍼 쪽에 있었어요. 앞에도. 근데 이번에는 방향지 시등이 헤드램프 쪽으로 포함이 됐죠.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뒤쪽 방향지 시등도 리어 램프에 합체를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방향지 시등은 여전히
범퍼에 달려 있습니다. 아, 이거 좀 떼다 그냥 여기다 달아주지. LED로. 아, 좋았을 텐데. 얘는 아직도 벌브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. 바라건대 준중이 형도 이제는 좀 LED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훨씬 더 멋있거든요. 앞범퍼만큼이나 뒷범퍼도 많이 바뀌었죠. 요즘 추세를 반영해가지고 여기 달려있던 배기구 이 안쪽으로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숨겨놨고요. 또 아래쪽에 보면 디퓨저처럼 장식을 되게 많이 넣었는데 재밌는 게 그 앞쪽에 보시면 호라이코 그릴 있죠. 그걸 오마주해서 통일성을 살린 이런 장식을 집어 넣어놨네요. 아, 그 F1 자동차처럼 여기 딱 빨갛게 보조제동등 들어오면 되게 멋있겠다. 거기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고요. 이런 디테일도 뭐 나름 괜찮고요. 자, 이번에는 실내를 볼까요?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차의 외장 컬러도 그렇지만 미네랄 블루라고 새롭게 들어간 컬러거든요. 이 내장 컬러도 채도가 상당히 높은 오렌지 브라운 컬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 채도가 높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밝다. 화사한데? 사실 좀 비싼 차들일 때야 가죽 좀 밝은 거 쓰고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K3 준중형급에서도 이 컬러 하나를 통해서 훨씬 더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군요. 계기판, 센터 디스플레이 둘 다 바뀌었어요. 기존에는 되게 조그만한 액정창이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이었다면 이번에는 10.25인치 디지털로 바뀌었고요.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원래는 8인치짜리였어요. 근데 이번에는 10.25인치로 확대 적용됐죠.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대메뉴, 이것도 원래는 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터치로 바뀌었습니다. 확실히 디스플레이 하나 바꾸면 훨씬 더 새 것 같아요. 기존에는 쭉 당기는 수동식 주차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오토 홀드 기능까지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적용이 됐습니다. 이것도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이고요. 아반떼의 경우에는 완전 신차다 보니까 이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를 오버헤드 콘솔 쪽으로 자리를 옮겨 달았죠. 하지만 이 K3 페이스리프트여서 여기를 다 뜯어 고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아직 그냥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가 포함된 베젤 되게 두꺼운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얘의 차값이나 차급을 봤을 때 이런 소재들은 괜찮은 수준이에요. 운전대를 감싼 가죽도 되게 촉촉하고요. 여기도 말랑말랑해. 물론 뒷문은 딱딱하긴 합니다만 여기도 말랑말랑하고 뭐 가짜 바늘땀도 좀 흉내를 냈고요. 크롬도 섞었고 뭐 괜찮아요. 지금 이 차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가장 비싼 K3일 거예요. 그래서 공조장치 또 이런 통풍 시트까지 있는 편의 장비들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 이제 옵션을 좀 타협하시고 트림을 아래쪽으로 사시면 뭐 중간중간 빠지는 게 생기겠죠. 근데 준중형 차급에서 이런 통풍 시트까지 제공을 해주는 점 이런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. 독일 차들은 막 1억쯤 돼야 넣어줄까 말까 하거든요. 독일 사람들은 엉덩이에 땀이 안 나나 봐요. 차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2열 공간 상당히 넓어요. 이건 뭐 기존 K3도 마찬가지였던 부분이죠.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가 원래부터 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열선 시트도 있고요. 통풍구도 있고요. USB 포트 하나 있고 1열 등받이 포켓은 동승석 쪽에만 있고요. 망으로. 전혀에서 하나 또 꼬집어주고 싶은 게 현대기아 자동차의 요즘 신차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USB 타입C를 쓴 걸 본 적이 없어요.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. 왜 타입C는 고집스럽게 안 쓰는지. 아니 이제 2021년 초여름에 나오는 차라면 타입C 쓸 때가 이미 지났죠. 고집스럽게 타입A를 넣고 있고요. 이 천장 재질도 보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거든요. 이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만들 때 정말 원가 계산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대리점에 한번 가셔가지고 엔트리 모델부터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모델까지 쭉 한번 타보면서 소재를 다 보세요. 그러면 차급이 올라갈수록 소재가 이만큼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.
촉감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전부 다요. 그런 게 다 돈이거든요.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지 알 수 있죠. 이런 망도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. 근데 운전석 쪽은 안 넣어준 거 봐요. 지금 이 K3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 때 그만큼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죠. 이 정도면 근데 준중형 치고 뭐 괜찮아요. 더 바랄 게 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. 이거보다 더 바라면 돈을 더 내고 위급으로 가야죠. 이번 더 뉴 K3의 가장 큰 변화는 어쩌면 디자인보다 반자율 주행 기능의 업그레이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기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수준이었던 걸 차선 유지 보조로 업그레이드 했고요.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도 가능해졌죠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내비게이션 기반이 되면서 제한 속도에 맞춰 달리거나 톨게이트나 코너를 앞두고 스스로 감속도 할 수 있게 됐죠.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의 인식 범위도 차량과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포함됐고요. 후방 교차 충돌 경고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로 업그레이드 됐죠. 차 문을 열려고 할 때 다가오는 차가 있으면 알려주는 안전 하차 경고도 추가됐습니다. 파워트레인은 기존 K3와 동일해요. 전반적으로 아반떼에 비하면 디자인이나 플랫폼, 편의 장비 등 모든 면에서 확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. 페이스리프트니 그럴만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아반떼 디자인이 너무 과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동급이라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가격이 관건입니다. 오늘 발표된 더 뉴 K3의 가격을 보니 아반떼보다 조금 싸요. 시작 가격은 1.6 가솔린 기준으로 아반떼의 기본 트림인 스마트에다가 K3의 기본 트림인 트렌디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IVT 통합주행 모드 인조 가죽 시트를 더했을 때 아반떼가 1,774만원, K3가 1,770만원입니다. 거의 같죠? 최상위 트림으로 비교하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이 2,499만원, K3 시그니처가 2,470만원입니다. 29만원 저렴하네요. 아반떼와 이 정도 가격 차라면 글쎄요, 조금만 더 싸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?